대선 댓글 사건, 아까 어느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간첩 사건, 또 이런 걸 다시 후보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특히 여러 가지 사안 주문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알고 계세요? 뭐 댓글 사건은 현재 고등심으로 다시 와 있죠. 네. 예? 고등법원으로 지금 와 있죠. 지금 다시. 와 있습니까? 예, 예.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다시 또 후보자가 국정원장 하면서 다시 정치에 또 개입하는 거 아닌가. 또 아까 우리 서청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정치 보복과 관련되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과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만 정치 보복과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규정을 준수했나 여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취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를 다 됐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후보자가 아까 모두에 정치와는 100%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 국정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히 또 정치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걸 또 다시 살펴보겠다. 이거는 모순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정치에 다시 개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일단 그 사건의 진상을 뭐 국정원을 책임 맡는 사람 입장에서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정치에 절대 개입하는 그 국정원이 후보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지켜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후보자께서도 퇴직하고 바로 삼성경제연구소도 취업을 하셨는데 이 퇴임 후에 우리 국정원 직원 간부들도 이렇게 사후 관리를 현재 좀 취업할 때 이런 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퇴직한 이후는 사실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아까 제가 고위 장성급이나 장관들 얘기했는데 국정원 출신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죠? 나와서 퇴임해서도 절대적으로 자기가 취급했던 기밀이 어느 개인 기업에 가서도 전달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퇴임 후 사후 관리 시스템도 우리 좀 후보자께서 원장을 하시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한편 또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평생 있었던 그런 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모색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댓글 사건은 고등법원 진행 중이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놓으세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예, 절대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고 아까 인정하셨죠? 북한의 이중성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헌법에 저희들의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측면도 있죠. 그것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불법 정권입니까? 저희 국내 실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정권이 국가보안법상 맞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정권이 맞죠. 헌법상으로는 또 다른 정치적 실체, 과거 정권부터 그것이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단적으로 잠깐만. 두을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질문에만 얘기하기가 답해 주세요.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서독도 동독 정부를 불법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통일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우리 청문회장에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1948년도 12월 12일 날 공산국가도 참여한 유엔 총회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한 사실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북한 정권은 불법 규정을 해야죠. 맞습니까? 제 국내 국가보안법 실적법상 북한은 반국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공통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잠깐 보십시오. 주시면은, 네. 국내 지금 공약에는 대통령 공약 이래 돼 있어요.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이래 돼 있어요. 전면. 그러면은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부처에 출입하고 뭐 국내 기업에 하고 이런 활동 자체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우리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지금 후보자는 정치 개혁과 관련한 정보 수집만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소신이 뭐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후보자는 타결해 나가겠어요? 네, 뭐 입장은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에서 하는 모든 정보 활동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민간 사찰과 관련된 그런 수집 활동은 저희가 폐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들, 예컨대 산업방첩, 대테러, 사이버, 외사 이런 등등의 활동은 당연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거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로 옮기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문제하고 쉽게 말해 대공 수사권을 안 하면은 국정원의 수사 기능이 완전 폐지되는 겁니까? 후보자께서는 이번에 대선 캠프에 같이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약 사항을 내용을 충분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국정원에 관한 알고 사항.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정원 워딩은 이래 돼 있어요.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 수사권은 넘긴다. 뭐 수사 기능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을 그러니까 대공 수사권만 안 하면 국정원의 수사 기능은 자동 폐지되는 거죠. 근데 국정원에 허용된 수사의 범위가 네. 국가보안법 예.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허용돼 있죠, 법상. 그러니까 그게 국가보안법 수사가 대공 수사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네. 이 따로 다른 것이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물어본다는 취지입니다. 아까 해외 정보가 이게 참 이 정보학의 대부 셔먼 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보는 물리적인 영토 개념이 아니라 정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내 정보냐 해외 정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도 글로벌 시대에 이게 해외 정보, 국내 정보가 매우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내 정보는 아예 안 하고 해외 정보만 하고 이름도 해외 정보원으로 바꾸겠다. 이 현실적으로 뭐 30여 년 국정 근무 경험을 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보 활동을 다 한다는 취지는 아니죠. 다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국내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에 허용된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 정보원으로 명칭 바꾸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가. 그 취지는 그만큼 과거에 저희들이 국내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서 부작용과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으니까 그렇게 이름까지 바꾸는 각오와 결단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북한도 자주 계셨고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신 적 있어요?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8년도 때 국정원 직원 580여 명이 재택근무하고 강제퇴직시킨 인사대란 아시죠? 네. 예. 그간에 이 강제퇴직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에 진정도 내고 청원도 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이게 청원에 대한 국정원의 회신문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국정원에서 좀 강압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기아들이 입었다. 이렇게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아직도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판에 가서는 재판에서 국정원에 그 조정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안을 내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분들이 제대로 구제되고 있지 않다. 아마 지금 국정원에 취임하시면 매우 같은 직원으로서 가슴 아파하실 것 같은데 이 역시도 과거 국정원의 과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도 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각오가 있습니까? 뭐 국정원 56년사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많은 아픔을 국민들한테 드렸고요. 개개인이 아픈 면이 있다면 하여간 그걸 치유하는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는 다 계실 때 다 이 문제가 다 풀어졌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그 이후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뤄진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살펴보시고 추가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평소에 발언했던 선 김정은 체제 보장, 후 비핵화 추진 그런 발언 하셨죠? 네.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유엔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기조하고는 배치된다, 상치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민간인 신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역시도 지금 원장 취임하시면 변함이 없나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제가 이제 언급했던 거는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 비핵화를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 취지고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엊그제 보도도 다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틸러슨 국무장관도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먼저 북한에 핵을 버려야만 체제도 보장해줬다는 게 미국의 생각 아닙니까? 핵을 버리라는 것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핵화 의지를 보여라는 것이죠.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선 댓글 사건, 아까 어느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간첩 사건 또 이런 걸 다시 후보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특히 여러 가지 사안 주문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알고 계세요? 댓글 사건
현재 고등심으로 다시 와 있죠. 고등 네. 예? 고등법원으로 지금 와 있죠. 지금 와 다시. 있습니까? 예, 예.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다시 또 후보자가 국정원장 하면서 다시 정치에 또 개입하는 거 아닌가. 또 아까 우리 서청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정치 보복과 관련되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과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만 정치 보복과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규정을 준수했나 여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취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를 다 됐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후보자가 아까 모두에 정치하는 100%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 국정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히 또 정치와 직원 간부들도 이렇게 그 사후 관리를 현재 좀 취업 못할 때, 취업할 때 이런 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퇴직한 이후는 사실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아까 제가 고위 장성급이나 장관들 얘기했는데 국정원 출신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죠? 나와서 퇴임해서도 절대적으로 자기가 취급했던 기밀이 어느 개인 기업에 가서도 전달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퇴임 후 사후 관리 시스템도 우리 좀 후보자께서 원장을 하시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한편 해결된 문제인데 이걸 또 다시 살펴보겠다. 이거는 모순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정치에 다시 개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 들리거든요. 일단 그 사건의 진상을 뭐 국정원을 책임 맡는 사람 입장에서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정치에 절대 개입하는 국정원이 후보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지켜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후보자께서도 퇴직하고 바로 삼성경제연구소도 취업을 하셨는데 이 퇴임 후에 우리 국정원 또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평생 있었던 그런 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모색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댓글 사건은 고등법원 진행 중이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법부 판단을 맡겨놓으세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예, 절대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고 아까 인정하셨죠? 북한의 이중성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헌법에 저희들의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측면도 있죠. 그것이 늘 한반도